이 라면도 봐봐요. 얼마나 싱싱해요. 북한에도 라면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없대요. 수프가 없대요. 오, 그럼 스프 없이 어떻게? 그냥 여기다가 무슨 뭐 소금이나 아니면 뭐 된장 같은 거 풀어가지고 간을 맞추던가. 끓는다. 와. 고소해. 와, 한국은 그냥 만들어서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데 북한은 그게 안 돼. 먹는 데는 진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왔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연이라고 하고요. 소연 스픽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생활 몇 년 차시죠? 저 5년 차예요. 2019년도에 한국에 나오게 됐어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스트롯 나오다 보니까 또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연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식사하셨어요? 12시 넘었네. 여기 근처에 이제 편의점이 있는데 괜찮아요? 같이. 네. 제가 오늘은 뭔가 땡기는 게 있어가지고 라면이 땡겨요. 네, 그리고 제일 간단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좀 꾸미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원래 PD님이 오신다고 하길래 제가 원래 청소도 잘 안 하고 하는데 집 청소를 하루 종일 했고요. 오늘 좀 뭔가 메이크업도 좀 빡세게 해보고 패션도 좀 이렇게 입어봤어요. 좀 이쁘게 나오려고. 네, 카메라 욕심이 좀 있습니다. 북한 고향이 어디 쪽이셨죠? 고향이 함경북도 샛별이에요. 지도 끝에서 왔거든요. 완전 아우지 탄강 아세요? 네. 거기 근처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날씨가 북한의 봄 날씨 완전 추워요. 북한이. 저희 쪽에는 영하 30~40도. 그럼 지금 한국의 겨울은 별것도 아니겠네요? 별것도 아니었지만 역시 그 적응 동물인가 봐요. 근데 지금 엄청 추운데 조금 얇게 입고 나오신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패딩을 입는데 저는 조금 가죽 자켓 멋 좀 부리려고. 원래 멋을 부리려면 좀 얼어 죽을 각오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좀 근데 좀 추운데요. 그래요? 네. 피디님 패딩 입으셨는데. 한국에서 자유를 실감한 순간이 언제세요? 정말 많아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느끼거든요. 지금도 봐봐요. 우리가 뭐 라면을 먹고 싶다 하면은 바로 이제 일어나서 갈 수 있잖아요. 가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돈을 내고 살 수 있잖아요. 내가 벌은 돈을. 근데 북한에서는 그게 없잖아요.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쌀 가지고 가서 뭐 바꿔 먹던지,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마음껏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이제 선택의 자유니까 이것 또한 자유로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라면 먹고 싶다 하면 바로 밑으로 딱 내려오면 편의점이 있다. 그럼 편의점에서 바로 사서 입에다 넣으면 되니까. 와, 이거 봐요. 라면 천국이에요. 아주 이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도, 이것도 자유의 선택.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이 5봉지 싸면 더 싼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오늘은 일단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한 게 이 신라면이랑 그리고 진라면, 열라면, 이게 유명하잖아요. 혹시 PD님한테 선택권을 드린다면 뭐 드실 것 같아요? 신라면 아니겠습니까? 신라면? 요거는 매운맛, 요거는 덜 매운맛. 북한에는 한국 라면이 그렇게 귀하다던데. 북한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간 순간부터는 금지된 물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국 라면은 구경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 바닷가? 뭐 거기 근처에서 누군가가 이제 이 라면 껍질을 발견했다고, 신라면.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통기한이 이제 적혀져 있다고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소문만. 북한에서는 라면 하면은 뭐 모든 음식이 다 이제 유통기한이 적혀져 있다는 것도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들으면서. 북한에는 유통기한 같은 게 개념이 없나요? 유통기한 개념이 없었어요. 일단 평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쪽에는 뭐 음식을 먹는다 하면 유통기한이 없고, 뭐 만약에 쌀 이런 것도 정말 그 곰팡이가 쓸고 뜸이 떠져 있고 막 그런 것도 씻어서 잘 먹거든요. 똥물이 있잖아요. 그럼 쌀똥물도 재워서 먹어요. 빵 같은 걸 만들어서 먹거나 막걸리 만들어서 먹거나. 그래가지고 유통기한은 사치입니다. 사치. 안녕히 계세요. 과일도 봐봐요. 이거
이거 천국이에요, 천국. 이 과일 같은 게 북한에서는 농약을 못 친다고. 네, 농약도 못 치고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북한은 농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인분으로다가 그 농약을 대신하고 있어요. 저런 과일 같은 것도 저도 교과서에서만 좀 많이 봤고, 사과는 먹어봤는데 나머지 과일들은 다 그림에서만 봤던 것 같아요. 예. 이게 하나같이 북한 사람들이라면 다 똑같이 얘기해요. 뭐 먹고 싶냐 하면은 불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거든요. 근데 불고기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소로 갈아 만든 거잖아요. 소고기. 네. 근데 북한은 불고기가 삼겹살이에요. 소고기 먹으면 사형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뭐 먹고 싶냐면 불고기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와서 불고기 먹고 싶다면 어디를 내려가요? 소집에 데려가잖아요, 불고기집에. 그러니까 완전 대실망하고 막, 아니 우리가 원했던 건 이거 아닌데 돼지고기 어디 갔냐고 막 그랬던 썰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버스 타고 막 한 차로 다 갔는데 제가 원했던 그 불고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실컷 먹었어요, 돼지고기 삼겹살을. 자전거 있잖아요. 예. 북한에는 이동수단이 차 대신 자전거다. 그쵸. 차 대신 자전거인데 이 자전거도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있는 집에만, 이거 왜 자꾸 들고 있지? 있는 집에만 이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밖에다 이렇게 내놓잖아요. 싹 다 잘라가지고 다 도둑질해가지고 여기다 밖에다 내놓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전거는 저희 집에는 없었어요.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자전거는 사치였어요. 북한에 이동의 자유가 없잖아요. 뇌물 줘야지 어디를 넘어갈 수 있고. 저도 엄청 많이 검열소 거기를 정말 많이 들렸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항상 이제 뭐 친척 집에 가서 지내야 되니까 막 44km 넘어야 돼요. 몇십 킬로를 계속 걸어 다녀야 되다 보니까 초소를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대부분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자전거 타고 가면은 그래도 좀 고양이 담배? 북한에 고양이 담배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담배 한 각을 이렇게 주면은 이제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저는 어린아이다 보니까 그 수색을 다 받아야 돼요. 옷 다 벗기고 막 이렇게 뭐가 있는지 만져보고.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는 게, 초소에 아저씨 2명이에요. 그때는 이제 그 2분은 총각이었죠. 근데 이제 배낭을 이렇게 메고 서래요. 그래서 섰어요. 근데 몸을 이렇게 수색하더니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 배낭을 다 이제 짐 풀고 막 제 옷을 이제 겉에 옷 거의 다 벗기고 그러고 이제 수색을 했는데, 나비 핀에서 떨어진 그 나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바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나비 폭탄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나비 폭탄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게 빵 터지는 그런 나비 폭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 얼마나 멍청해요. 나비 폭탄 아니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거 뭐 헤어핀에서 떨어진다니까. 야야야, 다치지 말라, 야 다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터치하지 말라고, 혹시 터질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야, 니 뭐 엄마는 어디 갔니? 뭐 아버지는 어디 갔니? 막 이러면서 막 1시간 동안 그냥 자기네 심심풀이로 계속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보내요. 그럼 돈이 있었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뇌물을 그냥 바치고 나갈 수 있는데, 어린 아이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고양이 담배도 살 수 없었죠. 그래서 맨날 그런 걸 당해야 됐어요. 나비 폭탄 그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나비 폭탄이야? 뭐 이런. 북한 억양이 있잖아요. 특유의 예. 억양이. 예. 많이 그게 없으신 것 같아요, 잘. 지금은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뭐 일부러 고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적응을 하다 보니까, 노력을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북한 사투리를 쓰면 자꾸 조선족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아요. 어떤 분들은 또 일부러 조선족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북한에서 왔다는 그 자체를 조금 두려워하기도 하고 좀, 예, 그래서 조선족이라고 많이 얘기들 하죠. 겨울에 예. 북한은 난방이 안 되죠. 제가 지금 여기 보면은 뼈가 튀어나왔어요. 이게 다 에너지, 이런 난방 해결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땔감을 구해왔거든요. 거의 매일 산에 가다시피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구부리고 다니다 보니까 이 뼈가 튀어나와가지고 지금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석탄 아니면 이제 나무를 가지고 이제 아궁에다 불 지펴서 에너지난을 해결하죠. 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막 제 몸을 보면은 제가 이제 일을 했던 그런 흔적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뭐 씻고 나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정말 많아요. 아, 내가 이때는 김씨일가 밑에서 이런 일을 했었구나. 이런 착취를 당했었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죠. 손에도 제가 열 몇 개의 상처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제 보일 텐데, 네, 보여요. 네, 이게 다 이제 데여가지고 아궁에다 불 지필 때 어렸을 때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그 고무에다 불을 지펴서 안에다 넣거든요. 그 고무가 떨어져가지고 손이 다 데이고 그게 지금 열 몇 개가 돼요, 손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참 다음 생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자. 12시 넘었으니까 이제 배도 밥 달라고 하니 근데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집 좀 청소했습니다. 북한에는 이런 물도 귀하죠. 물도 귀하고 불도 귀하고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 이 물 또한 맨날 길어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제 하루 일과가 산에 올라가서 땔감 구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장작을 패놓고 그리고 물 길러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물을 길어다가 단지 있잖아요. 독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꽉 채울 정도로 산에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울에 가서 물 길어다가 먹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따뜻한 물 한 바가지 얻기가 정말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솔직히 수도꼭지를 틀면은 오른쪽 왼쪽만 돌리면 따뜻한 물, 찬물 알아서 나오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막 그 아궁에다 불을 지펴서 땔감을 갖다 넣어서 물을 길어다가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니까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정말 감사함이 많아요. 이 라면도 봐봐요. 얼마나 싱싱해요. 싱싱해요. 북한에도 라면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없대요. 수프가 없대요. 스프가요? 네, 이게 없다고 들었어요. 그럼 스프 없이 어떻게? 그냥 여기다가 무슨 뭐 소금이나 아니면 뭐 된장 같은 거 풀어가지고 간을 맞추던가. 그리고 우리나라 면을 보면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쫄깃하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에는 보면 이제 라면을 먹으면 뭔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막 이제 라면을 끓여 먹고 그 삼각김밥이라든지 이런 편의점 가서 김밥 사 먹고 막 되게 초라해 보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그게 사치예요. 고급 음식이구나. 당연하죠. 왜 저거를 저렇게 하지? 왜 라면 먹는 게 왜 불쌍해? 막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왜 라면 먹었어? 밥 먹지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라면을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시간도 절약하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또 라면도 막 다 좋아하기도 하고. 끓는다. 와. 고소해. 라면 냄새 맡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냄새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고소해요. 그래서 너무 뭐라 그럴까? 내가 이런 걸 먹는구나. 그리고 이게 유통기한이 없는 라면 보면은 그 냄새를 맡았을 때 면 비린내 같은 게 나요. 근데 이거는 아주 싱싱하니까 고소한 맛이 나다 보니 고소한 냄새가 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맡아보면서 항상 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북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진짜. 그 한국에 와서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게 됐고 먹는 거를 굉장히 취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냄새를 맡으면 먹어야 돼요. 먹자고 탈북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냐 아니면 막 퍼진 거 좋아하냐. 피디님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꼬들꼬들한 거 좋아해요. 꼬들꼬들. 저도 꼬들꼬들이 맛있더라고요. 근데 퍼진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또 취향에 맞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선택의 자유가 참 넓어요. 폭이 넓어요. 북한에서는 약간 그런 거 있나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난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은 이걸로 무조건 이렇게 하라. 무조건 하라죠. 나의 존중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모든 게 다 이제 조직 생활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모든 걸 다 그 사람들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고 뭐라고 할 자아가 없다고 할까요? 내가 없어요. 내가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 잘 끓이시는 거.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지. 계란. 이게 닭알이라고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닭알? 네, 닭알. 그러니까 닭이 이제 알의 엄마니까. 이렇게 계란까지 넣어서 이 계란 하나에 영양소가 얼마나 많은데. 만약에 불이 났어요. 예. 불이 나가지고 예. 우리나라 같으면 보통 바로 대피하잖아요. 예. 북한은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쵸. 김씨 일가의 초상화.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아마 3초, 1초 안에 나올걸요? 김씨가 초상화를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영웅칭호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상 같은 것도 받을 수가 있고, 제일 먼저 들고 뛰는 게 이제 김씨가의 초상화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겨요. 예. 그리고 한국은 불이 나면은 막 집에서 막 뭐가 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보면서 저도 충격 많이 먹었어요, 처음에. 물은 어디서 또 이렇게 넣어서 나오지? 막. 와, 제대로 끓여졌네요. 그래서. 김치는 안 드세요? 김치를 잘 먹어가지고 다 먹어버렸어요. 북한에 김치 1톤씩 하는 집도 있다고 하던데. 그쵸. 1톤 하는 집은 진짜 대단한 집이고, 김치 대부분 없어서 못 먹어요. 우리나라는 보면 막 김치 냉장고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북한은 냉장고가 없으니까 땅을 파서 안에다 넣거든요. 그래서 그 1톤씩 하는 집도 있죠. 한국은 그냥 만들어서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데, 북한은 그게 안 돼. 죽이잖아요. 먹는 데는 진심. 아, 맛있다. 피디님도 같이 드시면 좋은데. 아, 저는 먹고 와서. 근침 삼키시는 것 같은데. 진짜. 맛있어 보인다. 간부집이나 이렇게 한국 라면 먹을 수 있다고. 참 돈이 있고 간부집이면 막 한국 라면도 먹을 수 있고, 막 한국 제품 다 불법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쓸 수 있고, 장마당 가면은 한국 제품 팔다 걸리면 또 이제 처벌받잖아요. 네. 근데 고위급들은 자기네는 쓰잖아요. 네, 일반 평민들은 처벌하고. 참 멍멍이 같은 세상이. 제가 어렸을 때 북한에 있을 때 라면을 딱 한 번 먹어봤는데, 아버지가 중국 친척집에 갔다 오면서 탈북했다 갔다 오는 거죠. 한 배낭 가져왔는데, 그때 이제 그 라면을 처음 먹어보게 되고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북한에선 그걸 보고 꼬부랑면이라고 하더라고요. 라면을. 꼬부랑 국수? 네, 꼬부랑 국수라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하네요. 꼬부랑 국수를 처음 먹어봤는데, 맛이 좀 이상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되는 맛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게 됐죠. 근데 이 한국 라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국 라면이니까 이런 맛은 안 났어요. 라면 누가 만든지 아세요? 라면이요? 네. 아니요. 누가 만들었어요? 저도 몰라요. 이러다 라면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한번 연습해볼까? 네. 이쁘게. 와, 역시 라면은 최고지. 이게 바로 신라면의 맛이야. 한번 먹어볼까? 참으로 맛있네. 북한에서 이랬다가 나오지지. 아. 한국은 라면 먹을 때 국물을 먹으면 살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 국물도 귀해요, 진짜. 막 어떤 분들은 그래도 막 밥 말아 먹고 막 국물에다가. 저도 이제 한국인이 다 돼가지고 국물은 안 먹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탈북 5년 되면은 5년 차 되면 그렇게 됩니다. 네, 계란만 싹 건져 먹고. 아, 잘 먹었다. 한 입만. 한 입만 먹는다고 했는데 맛있네. 맛있게 잘 드신다,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 사치 짓을 한번 해볼까? 밥 먹고는 이제 이불 닦는 거. 이것도 사치예요, 사치. 북한에 물티슈 같은 건 없죠? 없어요. 물티슈도 없고 휴지도 없어가지고. 저 처음에 할머니가 그 탈북을 하셔서 자수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국은 하얀 걸로 이제 변을 볼 때 닦는다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저는 처음에 할머니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휴지가 하얗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뭐 하얀 것까지는 뭐 그래도 믿어줄 수는 있는데 되게 나릇나릇하다. 이런 세상이 진짜 있나?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물티슈로도 막 닦고, 어렸을 때는 막 공부하다가 막 낙서했던 그런 걸 찢어가지고 막 다 휴지로 대변하고 막 그랬었는데 팔자 폈어. 위생지라고 하더라고요. 위생지, 맞아요. 와, 잃어버렸던 기억들을 다. 위생지가 귀하죠. 파지도 귀하고. 한국 방송에서 네. 노래 경연도 하셨잖아요. 네. 방송국 가보니까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남의 의식을 좀 많이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오로지 이제 아버지한테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컸기 때문에 뭐 긴장하거나 이런 거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긴 했죠. 이렇게 수많은 능력자들이 같이 나와서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좀 이런 기회도 있구나 탈북을 하니까. 네, 정말 다 전문가들이시고 저는 그냥 운이 좋아서 이렇게 나가게 된 거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죠, 그때. 북한 노래는 네. 다 약간 한국 노래랑 다르잖아요. 네. 북한 노래는 모든 문화가 자체가 이제 주체 사상이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국 노래는 이제 북한에서는 진짜 썩은 목소리라고 하거든요. 언제나 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유롭게 부를 수 있잖아요. 주체 사상이 들어간 노래를 막 정일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법 자체가 아예 틀리고 뭔가 이제 찬양 같은 느낌이 더 많아요. 고운 목소리, 이쁜 목소리.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 노래를 잠깐 배우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주체 창법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이 달라요. 북한에 있을 때는 기름도 많이 없으니까 뜨거운 물에다가 그냥 설거지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한국은 거품도 잘 나고 너무 좋아서 손이 상한대요. 너무 좋아서 손이 상한다고? 네, 너무 좋아서 이 세척력이 너무 좋아서 한국 사람들 보면 이게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많이 하셔요. 근데 뭐 이까짓 거 뭐 요거쯤이야 뭐 멋있는 척. 고무장갑을 안 끼시고 하시는구나. 네, 우리 집엔 고무장갑이 없어요. 손에 닿아야지 뭔가 이게 뽀드득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보통 이제 예. 집에 계시면 예. 취미가 있으세요? 집에서 하시는 게?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그냥 하루 종일 TV를 보든가 아니면 이제 잡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집에서 이제 공부를 가끔 해요. 근데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아, 학교 다니세요? 네. 그래서 집에서 공부를 가끔씩 하죠, 가끔씩. 정말 하기 싫을 때는 이제 허세 부리느라고 또 카페에 가서 또 공부를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또 하고 그럽니다. 설마 얘도 유통기한이 있나? 여기 있다. 봐봐요. 제조가 2024년인데 2025년 8월 11일까지예요. 대박인데요? 저도 몰랐는데. 물티슈까지 유통기한이 있어. 미쳤다. 우와. 아, 얘도 설마 있나 했는데 진짜 있네요. 와, 충격이다 진짜. 뭐 차 한 잔 드릴까요? 주시면 감사하죠. 네. 한국 사람들은 주세요가 아니라 주시면 감사하죠. 딱 이렇게. 아, 좀 다른가요? 북한 사람들하고? 네, 그쵸.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할 때 되게 이쁘게 말해요. 남의 생각을 더 우선 먼저 존중해주고. 너무 말이 너무 이뻐요. 물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제 끓어가지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북한에서는 네. 물을, 뜨거운 물을 어떻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아궁에다가 불을 지피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마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끓여요. 우리처럼 이렇게 완전 편리하게 바로바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차를 마신다?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숭늉물, 가마치물, 네, 그거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네. 한국 오신 지 5년 되셨으면 진짜 얼마 안 되셨네요. 좀 왜 이렇게 한 10년 되신 줄 알았어요. 왜요? 말투나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우셔가지고. 때를 좀 많이 베끼긴 했는데 말투뿐만 아니라 생김새도 많이 달라졌어요.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차도 마실 수 있고 뭔가 처음에는 이런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그 여유를 느낄 줄을 몰랐죠. 물론 지금도 느낄 줄은 잘 모르는데 그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점점점 한국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국 살면서 네. 가장 좋은 점이 뭘까요? 그게 자유인 것 같아요. 중국에도 살다 오셨잖아요. 예. 중국하고도 또 다를 텐데 한국은. 네. 중국도 어떻게 보면 자유는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게 없는 거지. 한국으로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은 되게 깔끔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지저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또 자기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근데 중국에서는 깔끔한 사람은 깔끔한데 이제 지저분하신 분들도 꽤 있죠. 그래서 머리도 막 며칠에 한 번씩 감고 막.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의 뭐 매일 감잖아요, 머리를. 네. 네. 저 오늘 안 감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이건 조금 아쉽다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유가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거든요. 가끔은 내가 선택한 걸로 인해서 이제 책임감이 따라주고, 이게 우리가 아쉬운 점을 보면은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낭비? 네, 낭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일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잘 되어 있어도 감사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분리수거장에 가면은 음식물 쓰레기 열기만 하면 솔직히 먹을 만한 게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버리지?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고생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열심히 살면 대한민국에서는 다 부자 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 삶을 비하면 제가 지금 많이 게으러졌죠. 많이 게으러지고 이 삶의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춰가면서 저도 많이 변했어요. 부지런하고 하면 지금보다 좀 더 성공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이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40, 60대, 70대 이렇게 많이 계신데 예. 요즘에서 확 잘 살게 되는 거고, 예. 몇십 년 전만,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진짜 힘들었는데,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악착같이 엄청 살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대한민국도 솔직히 잘 살게 된 지 몇십 년 안 됐고, 보릿고개 시절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그나마 이제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나게 됐고, 지금 누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조상님들이 다 닦아놓은 덕분에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오늘의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고, 오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5, 60대 분들도 정말 많이 고생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랑 제가 대화를 하면 대화가 더 잘 돼요. 공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 때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을 겪으셨으니까 공감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친구가 있는데 60대예요. 친구처럼 지내는데 대화가 정말 잘 되고, 그래서 대부분 친구라고 하면 저보다 좀 나이가 되게 많으셔요, 다들. 그때 쓰던 단어와 그런 문화, 그게 지금의 북한에 그대로 좀 묻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게 아세요? 지게가 뭔지? 지게 이렇게 오, 맞아요. 시골에서. 네, 근데 대부분 지게가 뭐냐면 몰라요. 그리고 채라고 하죠. 이렇게 채. 쌀인가? 네, 쌀 같은 거를 이렇게 먼지 빼고 막 돌 빼고 하는 그 채가 있는데 그것도 뭔지 몰라요. 지금 애들은 모르죠. 근데 어르신들은 다 알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감이 많이 되시겠네요. 네, 공감이 되죠. 그리고 힘들었다고 하면은 지금 애들은 얼마나 힘들었다고 뭐 동정 받으려고 그래? 왜 그렇게 불쌍한 척해? 이렇게 공감이 아예 안 되는데, 어르신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랬구나. 아유, 우리도 조금 그랬었는데 라는 그런 게 돼요. 누구는 탈북민을 이제 환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누구는 반기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제 대한민국은 또 세금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고 하다 보니까 탈북민들한테 적응을 할 수 있게끔 지원금도 이렇게 주고, 그리고 쌀 이런 것도 나라에서 배급하고 하니까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왜 쟤네를 먹여 살려? 라는 생각이 더 크고, 내 나라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다른 나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환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먼저 온 통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게, 우리 땅에서 태어났으면 우리나라 사람이지라는 생각이 더 많아서 환영을 하는 것 같은? 네. 북한 땅이나 사람들이 싫은 게 아니라 그런 체제, 그런 게 싫어서 싫은 건데 그게 잘못되면은 거기 살고 있는 분들도 싫어지는
그게 좀 있나 봐요. 그쵸. 그 사람들은 잘못은 없지만 그런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뭔가 우리나라에 오면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 편견도 있죠. 근데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에서는 정말 매일매일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탈북민 분들이 이제 사각지대에 또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에 적응을 못해서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네. 가족들이 북한에 남아있어서 죄책감? 이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탈북하던 과정에서 상처도 많이 입고 솔직히 우울한 사람들도 꽤 많아요. 우울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우울하면은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아마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가 옆에서 이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선택을 하고 바깥 세상을 안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나쁜 게 한국에 와서 또 사기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유가 있다 보니까 뭐 북한도 뭐 사기꾼이 많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사기를 당하면 또 좌절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더 못 믿게 되고, 그러면서 밖으로 안 나오려고 하고 그 우울증에 빠져서 누군가가 이제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도 우울증을 겪었었거든요. 네, 근데 아닌 척을 많이 했죠. 밝은 척을 많이 하고. 근데 집에 오면 항상 우울했어요.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하는데 주변에서 저는 그래도 인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많이들 관심 가져주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꽤 있고 해서 그래서 아마 극복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직 이제 못 나오고 이제 그 방에서 이렇게 우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우리가 탈북했던 그 시점을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그 자체가 목숨을 걸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서 세금도 내고 하면서 정말 같이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유튜브 채널은 뭐 구독자가 몇 명 되진 않지만 소연스픽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 하루 일상 같은 거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소연스픽 채널도 많이 놀러 와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